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 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 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 재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 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의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 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 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 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 등을 내건 고교 무상화 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 고급 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 2017년 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 안倍晋三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 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 국가의 견강부의적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단체 등은 즉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 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 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 제도에서도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교의 유치원, 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 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 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 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 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 정부의 수건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 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제압을 하려는데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프로서디 레이트 1.0 오사카에서는 9월을 외국인 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선전과 시위, 집회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프로우즈.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의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 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 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조선 고급 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 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 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 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러나 원래 조선학교는 일본 식민 지배에 의해 손상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지금도 제1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일본 국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고 또 국제인권기관의 권고를 따라 마이너리티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오히려 조선학교를 일본인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프로서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재판이 진행되자 교육행정관은 전혀 관계없는 치안관리의 논리로 국가의 주장을 수렴시켜갔다. 거기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털끝만큼도 없고 단지 차별의식에 뿌리 내린 편견과 경계심을 표출했을 뿐이다. 그 야비한 논리는 일본인인 나조차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 배제는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대상을 나눠 정책 내용을 바꾸는 분단 통치는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온 최근의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정책과 연관지어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도 한민족 전체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 방침의 일관임이 명백하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사카와 도쿄의 고교무상화 재판에서 패배한 자는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인 정치 문화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나는 전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사카 보조금 재판의 부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바로가기 프레시안 2017년 1월 31일 나는 그래서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 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 투쟁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고교무상화 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세 지역의 재판은 현재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일에 후쿠오카 재판 항소심의 제1회 변론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3일에는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아이치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또 항소심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변론이 실시되어 온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10월 10일과 11월 20일에 히로시마 조선학원 이사장, 전 학생 졸업생, 학부모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긍지와 기계를 가지고 이제라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제1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 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네티즌 의견. 나는 일본 제품을 사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삼성 갤럭시 폰을 추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이폰을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 더, 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본은 적대국이며 앞으로 긴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다만 이것이 일본인들 전체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상대국 군인들을 총으로 쏴 죽일지언정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함이지 눈앞의 외국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다. 내가 이해한 일본의 성격. 일본은 섬나라다. 오랜 세월 지리적, 물리적으로 외부 세계와는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지내온 덕분에 전통을 중시하고 자기애가 강하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외세가 침략해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반대로 섬 밖으로 도망가는 것도 힘든지라 괜히 나대거나 반항하다가 이 섬 안의 사람들 눈밖에 나게 되면 골치 아파지므로 화주화와 순행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프로서디. 이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은 단합이 잘 되어 추진력이 좋다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자기 생각을 마음껏 피력하기 힘들어서 조직의 위계에 따르는 것이 체화되므로 권력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는 계급사회를 더욱 고착시키게 된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눌러 참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고로 윗 계급의 누군가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 바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온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미 힘을 가진 세력은 더욱 아래의 계층을 강하게 압박하고 아랫사람들은 더 순응하게 되면서 화주하는 힘의 관계가 그 본질이 된다. 고로 일본에서의 조화는 근원적으로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어가 우리의 정서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철학과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하나의 고립된 개에서 살아왔다. 이들에게 생존이란 바로 이 섬나라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밖은 나의 삶, 생존과 관련이 별로 없고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다. 내가 조화를 이루고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은 안에 있다. 밖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일본보다 센 세력. 철저한 강자이시다. 존엔 굽신 잘 보이면서 열심히 이들을 배우고 우리도 더 강해지자 하이. 2. 일본보다 약한 세력. 약하니까 빼앗긴다. 내가 더 강함으로 빼앗는다. 끝. 그러므로 제2차 대전 때 저질렀던 수많은 사륙, 강간, 생체 실험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것이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특히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피해국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지들이 무슨 동아시아 부흥 때문이었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약한 애가 강한 애한테 맞은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라는 일본의 이데올로기? 그런 깊은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두들겨 맞기 전엔 절대로 안 바뀐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반대되는 예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도 많은 예를 알고 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과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는 학교에 한두 명? 일본 애니에 푹 빠져서 한국의 모든 것은 일본에서 왔다는 등의 얘기를 혼잣말로 하면서 크크. 내 안에 흑염룡이. 뭐라고? 아니 미안해 큐. 라고 하는 아이가 결코 그 학교에서 주류가 될 수 없듯이 일본에서 또한 비주류인 것이다. 결국 주류, 특히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위에서 말한 일본의 성격에서 벗어난 적이 결코 단연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리저리 말 바꿔가며 경제보복을 고수하는 이면에는 한국 너희는 우리보다 약하니까 뭐든 해도 돼가 깔려있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렇기에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 이거 안 되네. 안보에 대한 불안. 이거 오히려 우리가. 그럼 다른 거. 이게 엑스라를 떨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이란 없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웃나라끼리 평화와 조화를 추구해야 하니 적당히 합의하자?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참 옳고 좋은 얘기 같다. 맑고 고운 영창 피아노다 그냥. 딱 둘 중 하나다. 1.
일본의 성향을 잘 모르는 선한 일반인. 2. 정치인이나 언론 중에서 친일 쪽 뿌리이거나 적어도 일본의 스폰을 받고 있는 세력.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로 거의 100%. 일본에게는 자신들보다 강하거나 약하거나 좀 더 현실적으로는 건들면 아프거나 쥐업해도 되거나 프로서디 레이트 1.0 지금 일본은 우리가 자신들보다 약하고 적어도 쥐업해도 되는 나라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합의란 대한민국은 너희 일본이 좁혀도 되는 나라 예용 희휘 더 때려줘요. 기모찌를 의미한다. 프로우즈. 합의를 하더라도 일본에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피해를 최대한 준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일본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쫄았어. 그래서 우리한테 화해를 걸어온다. 우리들의 선비 성격상 허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득이양양하게 합의를 봐주잖아.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언제든 제대로 두들겨 패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최대한으로 치명적인 기습을 해올 것이다. 필요하다면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작정하고 우리나라의 급소가 될 만한 곳을 집요하게 노리고 때린 것이다. 갑줄 끊기로 전쟁을 건 거라고. 다들 왜 이번만은 이상하게 불매운동도 해야겠고 이상하게 일본 여행은 가지 말아야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소녀상 때도 초계기 때도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수십 년간 처음으로 본능적으로 일본에게 생존을 위협받은 것이다. 적어도 25년간 우리의 일본 불매운동이 최근에까지 모두 실패한 이유는 그 상황이 위협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제품 불매 및 일본 여행 자제에 찬성하는 이유. 우리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성공한 적이 없음은 일본의 치밀한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당황했을 리가 없다. 일본은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고 들어왔기에 초기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을 때리는 가장 좋은 초기 전략 또한 일본이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집요하게 때리는 것이 되겠다. 게다가 우리의 가장 치명타 명존세는 역시 일본 여행한 가부리기가 되시겠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750만 명이 일본 여행을 갔고 이는 2018년 일본 전체 관광객의 25%로 중국에 이어 2위이며 약 6조 4천억 원을 쓰고 왔다. 그런데 내년은 2020 도쿄 올림픽이 있고 내수가 죽어버린 일본 정부는 관광 쪽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상태이니까 약점이 큰 게 하나, 확실하게 사정거리에 들어왔는데도 안 조지면 그건 좀 많이 아까운 거. 다행인 건 정부가 든든하다. 일각에선 문재앙이라면서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들고 나오는 대안이 503이다. 다들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외교로 한반도 전쟁 위기 만든 게 누구더라. 그거 수습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똥들 다 치운 게 누구냐. 지금 정부의 외교는 상당히 치밀하고 안정적이다. 이번에 재판 관련해서는 국제법으로 반박하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안보 관련해서는 안보리의 검토 요청 제안 및 WTO 제소, 그리고 이번에는 도쿄 올림픽 대비 방사능 검사 키읔키읔. 개썸은 우리가 조용히 꾸준히 하면 된다. 명심하고 싶은 건 저 일본은 우리를 약자로 규정하고 우리의 밥줄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잊지 않겠다. 30S